또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학개론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정윤찬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동영상 과정이지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쨌든 간에 자기 삶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또는 기존의 목표를 뒀던 것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이 과목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법과목하고는 좀 다르게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수반하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범주가 너무 넓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출제하는 쪽에서는 이 시험에 대한 목차를 이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 구성이 시험상에서 제시한 목차에 대한 순서를 따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용어부터 이제 파악을 하시면서 제가 중간중간 강의하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 보시면 제1편이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총론 부분은 2편에 나오는 이 강론 또는 3편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해주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 목차상에서는 제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념하고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 가로 열고 속성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 제목이 시험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상 개념에서 한 문항, 분류에서 한 문항,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에서 한 문항 정도. 부동산 속성은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한 5년 이런 주기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어떤 공간이나 위치 개념 정도는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편의 부동산학 강론으로 가서 1장의 부동산 경제론이 있는데 1절, 2절, 3절, 4절, 5절이라고 되어 있을 때 각각 한 문항 정도씩은 나온다. 그리고 계산 논리가 한 문항 정도. 계산 논리는 4절의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나 3절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정도에서 언급되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2장의 시장론이 있을 때 1절의 부동산 시장과 2절의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 있으면 2절의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 조금 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 평균적으로 2문항에서 3문항, 그 다음에 1절의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면 한 문항, 많이 나오면 2문항,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장에 부동산 정책론이 들어가 있는데 1절, 2절, 3절, 4절에서 각각 한 문항 정도씩의 기본적인 출제 빈도를 갖고 있는데, 이 정책상에서 보면은 4절의 조세 정책이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 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어떤 이제 보조적인 지원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일단 3절의 주택 정책, 1절의 정책의 의미 기능,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니까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 토지 정책도 근래에 보면요 출제 빈도가 꾸준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절, 2절, 3절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장에 투자론을 들어가시게 되면 1절, 2절, 3절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 목차는 1절에 투자 이론하고요, 3절에 투자 분석 및 기법의 두 가지 파트인데 2절에 들어가 있는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라고 해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원래는 총론 쪽에 있어야 되는데 단원의 구성상 총론에서 이걸 접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보고,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학개론 기본서에서는 투자론 사이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본 교재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1절, 2절, 3절에서 2절에 대한 거는 한 문제 정도 수준인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1절하고 3절에 대한 과정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6문항, 많이 나오면 7문항까지, 그리고 계산 문제가 각각 한두 문항씩은 이렇게 언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문항 정도는 계산 논리가 언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장에 부동산 금융론이 있는데 금융론은 금융하고 증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은 주택금융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택금융에 관한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이자율을 정할 때 보면은 시장 이자율도 있고 약정 이자율도 있습니다. 대출 받을 때 정하는 이자율이죠. 그래서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에 대한 어떤 차이점, 그 다음에 대출을 받으면 상환을 해야 되겠죠. 상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한 거, 이런 것들 구별하시면 되겠고, 부동산 증권상에서는 주택 저당 증권,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이게 전부 다 부동산 유동화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단원 들어가서 다시 명시해 드리겠으나 1절하고 2절 사이에서 평균적으로 4문항에서 5문항 정도, 그다음에 계산 논리가 하나 정도 이렇게 반영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6장에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의 부동산 이용은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개발 쪽에서 평균적으로 2문항, 많이 나올 때는 4문항까지도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관리하고 마케팅에서는 각각 1문항 정도 수준씩 매년 언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3편의 감정평가 이론은요, 전체 40문항 대비 15% 내외를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문항 정도가 언급될 수 있고 계산 논리가 하나 정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뭐 한두 문항 정도, 2장에서 평균적으로 한 3문항 정도, 가격공시제도에서 1문항 정도 이렇게 언급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록상에 보면은 법에 대한 논리가 이제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법에 대한 조문을 이용해서 출제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 규칙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분명히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혹시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강의가 지나갔고 근데 만약에 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 추후 공지해 드리면서 수정을 해 드릴 테니까 그 점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시작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는데 대부분의 이 동영상 강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10분에서 한 30분 집중력이 유지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간에 조금 피곤하시면은 잠깐씩 끊어가면서 그 파트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를 넘기셔서 자, 3페이지입니다. 자, 제목은 이제 부동산학의 총론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개념하고 이제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게 부동산학의 기초에 배우는데 이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학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에 관한 부분에서 학문적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총론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정리하시는 게 이제 부동산학의 이제 기초입니다. 자, 기초에 보시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정의는 학문적인 어떤 부분에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 사회의 변화라든가 학문 발달 등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고요. 학자들 간에도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뒤에 배우시게 되는 토지의 특성에 이제 차가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 또는 개선에 대응하자는 논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